진짜 독서와 가짜 독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진짜 독서 대 가짜 독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독서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진짜 독서는 무엇이고 가짜 독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요즘 아이들은 워낙 디지털 세대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여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보호자들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책을 읽으라고 시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짜 독서와 가짜 독서의 차이는 생각하며 책을 읽는지 그냥 글자만 읽는지의 여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독서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읽는 것입니다. 즉, 읽는 장면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책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감정이입을 하고 지금 어떤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게 진짜 독서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짜 독서는 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만 읽는 경우입니다. 앞, 뒤, 전후 관계,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책의 활자만 건조하게 읽어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짜 독서를 하면 아이가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주인공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기마다 온책 읽기를 진행합니다. 올해 5학년의 온책 읽기 도서는 은소울 작가의 5번 레인입니다. 7월 초 5학년 전체 아이들이 강당에 모여 5번 레인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대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저희 반 아이들에게 각자 5번 레인에서 독서 골든벨 문제를 3개씩 출제하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출제한 문제 중 진짜 독서를 한 아이와 가짜 독서를 한 아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5번 레인 책에 나온 그 문제가 무엇인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영 경기에서 주인공인 나루가 2등, 라이벌인 김초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나루가 속한 한강초 수영부 아이들은 매점에 갔습니다. 중요한 시합이 끝나는 날 다 같이 매점으로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한강초 수영부의 전통입니다. 주인공 나루는 매운 걸 잘 먹지 못하지만 그날 불닭볶음면과 사이다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수영부의 다른 아이들이 눈치 없게 김초희를 칭찬합니다. 근데 김초희 진짜 빠르더라. 대회 신기록이라니 대박이지. 그때 나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이 벌개져 있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놀라니까 나루는 양념이 눈에 들어갔어. 양념 때문에 그래 진짜 눈이 맵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 명의 아이들이 출제한 문제, 매점에서 나루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주르륵 흘린 이유가 무엇인지 쓰세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적은 답은 양념이 눈에 들어가서입니다.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책에서 나루가 이야기한 변명, 핑계일 뿐입니다. 그럼 나루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물론 불닭볶음면이 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라이벌 김초희에게 져서 분해서, 속상해서, 슬퍼서, 화나서 등입니다. 수영 경기에서 나루는 김초희에게 져서 속상할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평소 잘 먹지 못하지만 매운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다른 친구들이 눈치 없이 라이벌 김초희의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기했던 장면이 다시 생각나며 속상하고 자신에게 화도 나며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났을 겁니다. 결국 독서를 할 때 책에 있는 글자만 따라가며 읽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글자만 읽어도 괜찮지만 동화, 소설 등의 이야기 글을 읽을 때에는 감정이입을 하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며 독서해야 합니다. 즉, 상황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루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왜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나루는 불닭볶음면을 샀는지, 왜 김초희의 수영복을 훔쳤는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국민 애송시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단 3행의 짧은 시지만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 행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나희덕의 귀뚜라미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뚜라미가 단순히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린 시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귀뚜라미의 감정이입을 하며 공감하고 시를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참 잘했어요. 가짜 독서를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양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책을 대충 빨리 읽습니다. 일부 보호자들께서도 아이에게 책을 매일 한 권씩 읽게 하고, 우리 아이는 1년에 책을 몇백 권 읽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중학교 때 부모님의 압박으로 강제로 책을 읽고 내용만 요약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본인이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독서를 할 때 글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독서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들께서 너무 자녀의 독서에 개입하며 양에 치중하지 마시고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단순하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주인공의 이름, 사건의 이름,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라면 어떻게 했을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 사고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서서히 생각하며 읽는 진짜 독서 습관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진짜 독서 대 가짜 독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진짜 독서는 책을 읽으며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이미지화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짜 독서는 책은 읽지만 그냥 글자만 읽는 독서입니다. 이렇게 책을 글자만 읽으면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독서를 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